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TSMC. 반면 삼성전자는 어닝쇼크 성적표를 받아들며 시장에서는 일대파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정작 매출 1위를 달성해 기뻐해야 할 TSMC는 우회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말하며 추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양 기업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상황이죠. 대체 삼성과 TSMC의 내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거물들이 받아든 성적표가 시장에 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올해 3분기 6,131억 4,300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TSMC는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 다른 초대형 경쟁자들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나 상승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악화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불과 2.7%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31.7%나 빠지는 어닝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소식에 투자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인텔이 차지하던 왕좌를 빼앗고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출 1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TSMC의 역전극에 많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TSMC의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을 떠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묵묵히 할 일에 집중했는데요. 반면 최대 성과를 이루며 기뻐해야 할 TSMC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다르게 내부의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장 급한 문제는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한때 삼성전자보다 더 우월한 기술력을 뽐내며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었던 TSMC가 이제 그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인데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올해 말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7월 3나노 공정 성공과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힌 TSMC는 생산 공정을 갖췄으니 이제 공격적으로 공급에 나설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양산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율이었는데요.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집적 수준은 기존 5나노 대비 50%가 증가한 수준으로 그만큼 세밀한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높은 설계 정밀도를 요구하는데요. TSMC는 양산에 필요한 수준의 집적도를 갖춘 설계를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TSMC보다 한참 먼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박차를 가하며 기술 격차를 보여주었는데요. TSMC가 장담했던 7월 3나노 출하를 이미 성공시켰으며 2024년에는 3나노 2세대 제품 양산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죠. 게다가 3나노마저 초월한 1.4나노미터 공정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TSMC도 이에 맞서 자신들도 1.4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맞대응을 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8월 TSMC 최고 경영자인 웨이저자가 인정했듯이 3나노 기술은 복잡하다고 밝히며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애플의 주요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 생산 파트너로서 내년에 공개될 아이폰 15 프로와 맥북 프로 등 3나노 공정 기반의 M3 칩에 TSMC 제품이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3나노 공정이 밀리게 되면서 애플 납품도 덩달아 밀리게 된 상황. 이미 삼성전자로 수주를 돌리며 TSMC 기술력에 의구심을 갖게 된 글로벌 기업들이 생긴 만큼 TSMC는 예전만 못한 수주량과 실적을 내는 모양새였습니다. 결정적으로 TSMC CEO의 발언이 이러한 불안감에 불을 붙였죠. 최근 웨이저자 회장은 이례적으로 직원들의 휴가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TSMC 사업의 성장을 이끈 직원들의 노고를 칭찬하면서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전에는 휴가를 보냈던 직원까지 불러들여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매진하게 했던 TSMC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수주량이 예전만큼 못하기에 직원들의 휴가를 장려해 긴축 경영을 준비하는 신호라 해석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TSMC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돌며 장중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TSMC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TSMC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외부 요인인데요.
특히 시진핑 사면임에서 등장한 대만 침공 메시지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법안 발표가 TSMC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을 확정지은 20차 전국대표대회. 이 당 대회는 많은 화제거리를 낳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진핑이 노골적으로 대만 독립반대 입장을 내놓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 헌법인 당장에 대만 독립반대를 처음으로 명기하면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국 통일대업 완성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만을 비롯한 하나의 중국을 관철했던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대만 독립반대를 언급하면서 시진핑은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죠. 미 CIA에서도 중국이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 중이며 이 계획은 지금도 중국에서 진행 중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예정된 미래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TSMC의 입장은 매우 복잡해졌는데요. 대만 침공의 주요 원인으로 TSMC를 드는 전문가도 있는 만큼 현재 TSMC의 위상은 대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한 가운데 TSMC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본토 내에 주요 공장을 두는 전략을 포기하고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TSMC가 특히 공을 들이는 곳은 일본과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해지는 가운데 TSMC 입장에서는 미국 땅 안에 공장을 짓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TSMC의 우군이 될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예측입니다. TSMC가 아무리 애플을 비롯해 미국 기업에게 양질의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자국 기술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반도체 초격차를 꿈꾸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TSMC는 임시 동맹일 뿐이고 진정한 동맹은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반 기업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리스 청 TSMC 창업주의 부정적인 발언 역시 TSMC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는데요. 과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모리스 청 창업주는 미국의 반도체 자급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해 자급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TSMC 역시 미국과 협력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의 의견에 따르면 대만이나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비용보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TSMC가 미국에서 얻을 이익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대중국 규제 역시 위험 요소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중국 반도체와 연관된 제품의 수출 불허를 요구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최근 TSMC는 중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비런테크놀로지의 칩 위탁 생산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TSMC에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있을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대신 이 조치를 통해 TSMC는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중국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중 갈등의 틈 사이에서 TSMC는 온신의 폭이 좁은 상황. 편을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TSMC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회사 내외의 리스크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회장의 자리에 오르며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액의 R&D 투자를 약속, 시장 선도주자로 남을 것을 천명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외주 업체를 발빠르게 수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삼성전자는 UMC P6 공장에 400여 대 반도체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나노 공정 제품이 생산되는 UMC는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DDI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UMC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통 및 특화 공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 공정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과거부터 기술 개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탄생한 표준 공정으로 한마디로 구시 공정을 의미하는데요. 고도의 기술력보다는 생산력이 중요한 이 공정에서 TSMC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격차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한동안 이 분야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3나노 양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TSMC를 따돌리면서 전통 공정에 투자를 늘릴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TSMC의 동무되었던 영역까지 진출해 본격 점유율 싸움에 들어가며 경쟁의 고삐를 쥐었죠.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 하지만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아 다시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반면 TSMC는 내부와 외부의 위기에 둘러싸여 성장 동력을 잃었는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다시 왕좌에 복귀해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눈부신 비상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